안녕하세요. 차마지의과 원장 박수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발이나 다리 시림 증상으로 종종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이러한 시림 증상은 정맥류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발과 다리의 시림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르몬의 영향으로 시림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말초혈관의 수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손과 발 등의 말초 조직으로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시림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는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체온 조절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위에 민감하게 되면서 손이나 발 등의 시림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피부가 좀 건조하시고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시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호르몬 검사 등의 내과적인 진료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면 장애나 불면증의 경우에도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체온 조절에 장애가 또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림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빈혈 또한 시림의 증상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적혈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는 체내에서 에너지와 열을 발산하는 데도 필요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수축된 혈관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는 게 빈혈인데요. 특히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과 더불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동반되어 있어서 그런 시림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찬 온도에 노출된 손가락, 발가락의 색깔 변화, 빨갛게 되거나 하얗게 되거나 그런 증상과 더불어 시림이나 통증 등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온도나 스트레스에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한 결과로 류마티스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내과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결핍이나 저체중,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는 자세, 흡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말초 조직 자체의 순환들이 안 되면서 이러한 시림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조직으로 혈류 공급 자체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서 시림 증상과 함께 통증, 그리고 말단부의 청색증 등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림 증상들과 더불어서 보행 시에 종아리 통증이 있거나 상처 치유가 이유가 없이 더디게 잘 낫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흡연력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혈관외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시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성정맥 기능 부전의 하나인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의 판막 기능의 부전으로 하지에 있는 혈류가 계속 역류되어서 밑으로 쏠리고 그런 과정 중에 정맥과 말초혈관으로 혈류가 정체되고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류 정체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조직 내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정맥압 자체가 증가해서 말초 조직 자체가 허혈성 상태가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런 시림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림 증상들과 더불어 통증이 있으시고 다리의 팽창감이나 부종, 그리고 당기는 증상이나 쥐나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 있으신 경우라면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진료 및 초음파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시림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염이 있는 경우나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으신 경우,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당뇨로 인해서 말초 신경병증이 진행하신 경우나
척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도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림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섬유 근육통이라고 해서 차가운 온도에 이제 과반응을 해서 시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검사들을 먼저 하시고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지 시림 증상들이 개선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통은 신경계통의 약물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시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 약물 중에서 베타차단제나 편두통 약 중에 에르고타민 성분, 그리고 감기약에 많이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그리고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제제, 항암제, 그리고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시림 증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시림 증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발과 다리의 시림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림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하지정맥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